그날 밤은 유난히도 어두웠다. 달빛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고 바람은 후덥지근하게 불어와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었다. 나는 시험을 앞두고 늦은 시간까지 학교 도서관에 남아 있었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나와 함께 있던 친구도 먼저 집으로 향했다. 더 이상 집중이 되지 않아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도서관을 나서 복도를 걷는데 어딘가 모르게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낡은 형광등이 깜박였고 아무도 없는 학교는 적막함 그 자체였다. 나는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에 걸음을 재촉했다. 그런데 그때 복도 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어딘가에서 가구를 끌고 가는 듯한 쉬익 하는 소리였다. 평소라면 대수롭지 않게 여겼겠지만 그 순간은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나는 조심스레 주변을 둘러보며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이제는 분명히 들렸다. 누군가 내 뒤에서 걸음을 맞추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뛰기 시작했다. 발소리는 마치 나를 따라오듯 뒤에서 쫓아왔다. 내가 걸음을 빠르게 할수록 그 소리도 더 빨라졌다. 심장이 쿵쿵 울려댔고 나는 정신없이 계단을 내려갔다. 이제는 들릴 만큼 가까워진 그 소리는 피할 수 없는 공포로 다가왔다. 현관으로 나서는 순간 갑자기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숨을 고르며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발소리도 그 기묘한 기척도 사라졌다. 나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문을 열고 학교를 빠져나왔다. 집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처럼 길게 느껴졌다. 밤 공기는 차갑게 느껴졌고 이상하게도 주변은 너무 고요했다. 무사히 집에 도착해 안도의 한숨을 쉬며 방에 들어서는데 창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커튼을 살짝 걷어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어두운 밤하늘만이 펼쳐져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바로 눈앞 창문에 희미한 손자국이 남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 손자국은 마치 누군가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본 듯했다. 그날 이후로도 나는 이상한 경험을 몇 번 더 했다. 특히 심야에 돌아오는 길에 어김없이 발소리가 따라붙곤 했다. 혹시나 싶어 친구들에게 이야기해도 그들은 그냥 피로감 때문에 생긴 착각이라고 웃어넘겼다. 나 또한 그럴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는 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사 후 버려진 폐교였던 우리 학교에 관한 한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왔다. 오래전 그곳에서 한 학생이 실종된 채로 발견되지 않았고 그 일을 계기로 학교 가문을 닫았다는 이야기였다. 학생은 도서관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고 발소리를 따라가던 중 사라졌다고 했다. 나는 그 기사를 읽고 나서야 내가 겪었던 일들이 단순한 착각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이후로 학교에 늦게까지 남는 일은 없었고 밤이 되면 창문에서 멀리 떨어져 자려 했었다. 분명히 아무도 없는 밤에 들려오는 발소리는 잊을 수 없는 공포로 자리 잡고 말았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늦은 가을 밤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때리며 을씨년스러운 기운이 감돌던 날이었습니다. 작은 마을에 위치한 한적한 주택가에 혼자 살고 있던 나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알게 된 이른바 악몽의 집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이러한 이야기에 흥미를 가지고 있던 나는 그 이야기를 읽는 것만으로도 섬뜩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악몽의 집은 20년 전 살인사건이 벌어진 현장이라는 이유로 버려진 채 방치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무사히 나올 수 없다는 괴담이 돌다 보니 이제는 마을 사람 중 그곳에 가본 이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차가운 공포를 억누르려 혼자 밤 산책을 나간 나는 깜빡하고 두꺼운 외투를 집에 두고 나오는 바람에 오들오들 떨면서 집으로 돌아가려던 순간 문득 그 집이 마을에 어디쯤 있는지 생각나 호기심에 발걸음을 돌려 그곳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단풍이 드리워진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고요한 기운이 감도는 외곽 지역에 접어들자 길 끝자락에서 그 집이 점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울타리 너머로 낡은 저택이 을씨년스럽게 서 있었고 집 주변에는 잡초와 덤불이 무성히 자라 있어 한동안 인적이 닿지 않은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마치 눈이 내릴 것 같이 하늘은 잿빛이었고 나는 불안함에 한 번 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혹시라도 괴담 속 귀신이나 정체를 알 수 없는 것이 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기분이 들어서였습니다. 더욱이 그 집을 둘러싼 기운은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이상했습니다. 주변이 서늘했고 바람은 거의 불지 않았는데도 나뭇잎들이 서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되돌아가라는 경고가 계속해서 울렸지만 나는 용기를 내어 집 쪽으로 더 다가갔습니다. 계단은 삐걱거렸고 문은 살며시 열리며 귀청이 찢어질 듯한 소리를 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하늘을 찌를 듯했지만 호기심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집 안은 마치 시간이 멎는 듯 온전히 20년 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가구들에 먼지가 쌓여 있었고 오래된 액자 속 사진들은 그날의 끔찍했던 일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주방으로 발장난을 하던 나는 갑자기 소름 끼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내 귀에 대고 속삭이듯이 말이죠. 여기서 나가. 너는 나와 같은 운명을 맞이할 거야. 두려움에 얼어붙은 나는 소리가 들린 곳을 향해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는 다시 반복되었고 이번에는 더 날카롭게 가슴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몸이 움직이지 않던 순간 어디선가 기분 나쁘는 느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울음소리였고 어쩌면 그날의 여파로 이곳에 갇힌 영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몸이 저절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최대한 조용히 뒤돌아 천천히 집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마루를 밟을 때마다 삐걱이는 소리가 나의 긴장을 극도로 높였고 문턱에 도달했을 때는 거의 뛰듯이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조용했고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주변은 평화롭게만 보였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꺼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그 집에 가보지마.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 친구는 놀라면서도 반쯤은 믿지 않는다는 듯한 목소리로 나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나는 그날 본 것과 들은 것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 내내 누군가가 나를 뒤따르고 있다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도 매일 밤마다 이상한 소리에 시달리며 악몽을 꿔야 했습니다. 아마도 그 집에는 정말로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나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여럿이 썼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같은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똑같이 불안에 떨며 살아가야 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 후로도 그 집은 많은 시간을 거쳐가며 여전히 버려진 채로 남아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집 근처를 지나지 않으려 했으며 어느샌가 그 집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집은 여전히 거기에 있으며 그 어떤 악몽이든 다시 되살아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는 오래된 고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은 사람들에게 귀신 나오는 집으로 불렸는데 가끔씩 밤이 되면 집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그 집은 이미 몇십 년째 비어 있었고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 대한 호기심은 중학생이었던 철수와 그의 친구들에게 항상 흥미로운 주제였습니다. 철수는 공포 이야기를 좋아하는 편이었고 그는 친구들에게 그 집을 탐험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철수의 끈질긴 설득에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어느 달빛이 밝은 밤 아이들은 손전등과 소름 끼칠 때마다 서로를 놀래키기 위한 준비물들을 챙겨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녹슨 대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생긴 지 오래되어 보이는 정원은 잡초로 무성했고 고택의 창문은 색이 발해 있어 더욱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아이들이 집 안에 들어섰을 때 공기는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집 안은 버려진 지 오래된 탓인지 고요하고 어딘가 모르게 답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방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버려진 오래된 가구와 낡은 사진 몇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은 모르는 옛 사람들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어딘가 섬뜩하게 그들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집을 돌아다니며 이방저방을 탐색했고 마침내 마주친 것은 지하실로 내려가는 좁은 계단이었습니다. 누군가 내려간 흔적이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었지만 그곳에서는 싸늘한 기운이 뿜어 나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호기심은 두려움을 초월했고 철수를 선두로 그들은 하나씩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실은 어둡고 습기 찬 공간이었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아이들이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추며 살펴보던 중 벽 한쪽에 고대 문자처럼 보이는 낙서가 잔뜩 그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문양들은 마치 어떤 의식을 위해 그려진 것처럼 섬뜩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뒷걸음질 치려 하는 순간 그들 중 한 명이 갑자기 차가운 손길에 발목을 잡힌 것처럼 넘어졌습니다. 깜짝 놀라던 그가 발목을 살펴봤지만 단지 땅 위에 무너진 벽돌 때문에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은 후로 아이들 사이에 막연한 공포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겁을 먹은 친구들을 안심시키려 애썼고 그들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가 지하실 입구 문을 세게 닫는 소리가 들렸고 아이들은 걸어온 계단이 모습을 감추고 그 대신 어둠만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아이들은 고함을 지르며 문 쪽을 향해 달려갔으나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하실의 한 구석에서 인기척이 느껴졌고 그곳에선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들어와선 안 될 곳에 와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들의 손전등 불빛이 깜빡이더니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이름을 불러 확인하며 일행이 모두 함께 있음을 확인했지만 그 속삭이는 웃음소리는 그들 바로 옆에서 계속 들려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그들은 서로 손을 잡고 빈둘러 앉아 혹시라도 밝아질지 모르는 날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시간이란 개념을 잃어버린 채 그들은 그 어둠 속에서 무력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언제 깨어났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눈을 떴을 때는 아침의 빛이 어렴풋이 지하실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문은 열려 있었고 집은 조용히 그들을 떠나보낼 준비가 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놀란 마음을 진정하고 아이들은 비척비척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집 밖으로 나오자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고 마치 방금 전 그 섬뜩한 경험은 꿈이었던 듯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이번 일에 대해
다시는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굳게 약속했고 집을 멀찍이 돌아보며 다신 돌아가지 않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그 후로도 그 집은 여전히 귀신 나오는 집으로 불리며 비어 있었고 그날 밤의 일은 그저 아이들의 또 다른 공포, 경험담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경험한 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그 집의 지하실에는 여전히 무엇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그 웃음소리는 과연 누가 낸 것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채로 세월 속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때때로 그 마을을 지나치다 보면 그 오래된 고택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이상한 기운을 느끼곤 한다고 합니다.